혈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혈압이 있기 어렵거든요. 약만 계속 먹고 주구장창 그냥 받아서 드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 혈압약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해서 평소 뭐 관리를 좀 먼저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혈압약 안 먹고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원발성,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늙어가면서 생기는 고혈압 같은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평생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고혈압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매번 제가 검진하면 혈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병원에서는 거의 50%가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혈압이라는 기준은 긴장된 상태, 그리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의 혈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정시 혈압을 기준으로 삼아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고혈압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잴 때 맥박을 좀 보셔야 돼요. 60에서 80회 정도가 맥박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긴장하면서 재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약간 이게 이상하게 괜히 좀 긴장되는 것 같고 이러면서 맥박이 툭툭툭 올라가는데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 상태는 참고치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혈압기를 사셔가지고 측정하는 걸 권고를 꼭 드리고 아침에 재셔야 돼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가장 높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 올라가면서 혈압 지수를 올리기 때문에 그때 편안한 상태로 맥박수가 80 이내로 나오는 상태에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라면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라면 경계치인 거고 120에 80대라면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스스로도 진단이 가능해요. 기준만 잘 잡으신다고 하면. 우리 병원에서만 올 때마다 재면 당연히 긴장해서 높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올 때마다 계속 높으니까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혈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른 중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혈압이 있기 어렵거든요. 배가 뚝 나온 남자분들이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체형이 아닌데 병원에서 긴장해서 높다. 그건 꼭 다시 한번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진짜 상태를 확인한 후에 혈압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짜 혈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에는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노화나 살이 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혈압이 아니고 어떤 병이 생겨서 2차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 대표적인 게 부신 종양이라고 해서 부신에서 이제 당뇨랑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혈당도 오르고 막 혈압도 상승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젊은 사람이에요. 보통 나이가 먹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인데 없던 혈압이 갑자기 생기고 좀 몸이 뚱뚱해지고 살이 찌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탱탱 붓고 문페이스, 달표면같이 이렇게 퉁퉁해지는 이런 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2차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젊은데 갑자기 혈압이 생겼다고 하면 꼭 의사랑 상의하셔서 2차성 고혈압이 아닌지 피검사 같은 걸 정확하게 하고 혈압약을 시작하셔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압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꼭 하시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지 않은지, 단백뇨 같은 거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단백뇨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혈뇨도 좀 나오고 콩팥 기능도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 혈압이 높다. 사구체 신염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장에 만성염증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건데 요거는 혈압약으로 사실 조절하는 건 아니고 일단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대학병원에 가셔서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신염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그것 때문에 생긴 혈압이라면 사구체 신염 자체를 치료하시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구체 신염인데 혈압약만 계속 쓰고 있으면 신장이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말기심부전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소변검사 왜 하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소변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지 않는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혈압약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를 권고드리고 약만 계속 받고 주구장창 그냥 받아서 드시면 안 돼요. 그런 상태를 합병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면 신장, 네. 콩팥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 건지 그리고 네. 아스피린, 오메가3나 뭐 크릴새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같이 먹으면 혹시 도움이 될 것인지. 요년성 1차성 고혈압인 경우에 혈압약을 계속 안 드시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신장 기능이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약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고 고혈압 자체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성 고혈압 중에 사구체 신염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경우라면 약만 계속 쓰고 있으면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확인하느냐?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고 아니면 집안에 사구체 신염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혈압약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병원 신장내과에 진료하셔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야 되겠죠.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약을 안 쓰면 콩팥 기능이 망가진다. 근데 사구체 신염 때문에 생긴 고혈압인데 고혈압 약만 쓰고 있으면 이게 염증이 계속 진행하면서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피검사나 소변검사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본인 상태에 맞게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어떤 경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고혈압, 대표적인 게 복부 비만이죠. 살이 너무 두툼하게 찌고 맨날 소금 많이 드시고 담배염. 왜냐면 흡연이라는 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서 허리 둘레가 쭉 빠지고 소금을 좀 적게 섭취하시고 흡연량이 좀 줄면 혈압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운동 자체도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계속 하신다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약을 시작을 했다가 살을 많이 빼고 그러다 보면 저혈압이 생겨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약을 줄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소 용량까지도 잘 되면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고 특히나 복부 비만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인 경우는 이런 복부 비만을 개선했을 때 약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약을 먹을 때 뭐 아스피린 먹어야 되나요? 오메가3 먹어야 되나요? 부작용은 뭔가요? 항상 많이 하시죠.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병증 검사라는 걸 피, 소변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콩팥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다 데미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혈압을 장기간 관리를 안 하면 동맥 경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관이 좀 늘어나거나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 심장 기능 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좀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셨다면 한 번쯤 합병증 검사를 하시고요. 합병증이 아직 없다면 고혈압 외의 약들, 뭐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나 오메가3는 꼭 필수는 아닙니다. 단순 고혈압 같은 경우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필수로 처방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약을 먹는 게 좋냐?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 그게 이제 혈압이랑 만나면 그런 찌꺼기들이 압력 때문에 약간 찢어지면서 혈전이 형성되면서 뇌졸중이 올 수 있거든요. 혈전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게 아스피린이기 때문에 혈관이 지저분한 분들은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는 게 이롭겠죠. 혈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가족력이 굉장히 많거나 동맥경화가 많이 껴있는 분들은 혈압약 플러스 아스피린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시면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